유연하게 그렇지 못하고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막 던져드리고 이 테슬라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라는 생각에서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원래 코딩하는 친구입니다. 코딩했던 친구입니다. 지금 애들한테도 가정에 보면은 애기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 코딩하는 공부를 시키면은 좀 좋지 않을까. 미래 세상을 대비하는 데 아주 좀 유용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베이직 기반으로 블래스터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집투라는 또 그런 회사도 만들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화를 한 거죠. 진화. 저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경찰관이 되기 전에 학교에서 인터넷을 조금 예전에 우리 일반 인터넷망 되기 전에 인터넷을 좀 했었고 경찰 들어가서 최초로 컴퓨터를 설치해가지고 조사를 받는 그걸 최초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화하고 진화를 하다 보니까 또 좀 더 미래가 또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물론 이 기술 관련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산업에 대한 도메인,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의 도메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접목시킬 것인가가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이제 이 KSU 토론 주제라는 걸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자동차 제조업 시장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변화를 가져온 오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단적으로 답하라면은요,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테슬라가 배터리라든지 뭐 다양한 사업들을 수직적으로 결합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수직적 결합과 수평적 결합의 개념이 좀 다른데 수평적 결합이라는 것은 빵을 만드는 뭐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이런 업체들을 다 동종의 산업을 결합하는 것을 수평적 결합이라고 그러고 전방산업, 후방산업, 또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전방산업이면은 전방은 배터리 산업, 후방산업 같으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 이런 거 이것들을 수직적으로 결합했는데 이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또 질문을 교수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에서 테슬라의 경쟁 우위가 지속 가능할 건가? 가능하다면 왜? 가능하지 않다면 왜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작년에 2021년 11월 22일 테슬라 주가가 1256달러하고 시가총액이 6.15달러인데 당신은 테슬라 주식을 살 용의가 있는가? 산다면 언제까지 보유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교수님 제 돈 있으면 저도 몇 주 사고 싶습니다. 주식을 살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보유할 생각인가?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테슬라의 혁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혁신에는 뭐 존속적 혁신도 있고 파괴적 혁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테슬라 물론 이 파괴적 혁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막 이게 어떤 그 완전한 정의가 있다 이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산업의 모멘트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에 들어가는 것이 그 파괴적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괴적 혁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는 이 테슬라 주식은 보유하면은 돈을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관련된 산업 구조가 이렇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소재나 원자재 등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 엔진 전장 부품들을 만드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모듈 시스템을 또 조합해가지고 완성차 업체가 차를 만들어서 파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 테슬라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전기차는 배터리 컨트롤하는 이런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내연기관이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축약이 된 겁니다. 그 전통 그 자동차 산업은 구조적으로 국가 산업, 기관 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자동차 산업을 지금 현재까지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자동차 산업에 딸린 여러 하청 업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은 수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고 파급 효과도 높고 자본도 집약 집중 형태의 산업이었고 뭐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뀔 거라는 겁니다. 뭐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완성차 그 전망 회사의 제조사의 설비 가동률 전망이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요인이 뭘까? 소비 트렌드하고 공급 트렌드가 바뀐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IT 기술의 발달이고 그 다음에 구조적 저성장, 그 다음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건데 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당연히 커넥티드 통신 모듈을 통해서 차량을 서로 연결시키는 이런 산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당연히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새로운 변수가 뭐냐면 차량 공유의 방식입니다. 지금은 각자 한 대씩 차량을 소유하는 것인데 굳이 자율주행이 되면은요 차량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필요할 때 부르면 오고 그다음 구동 방식도 당연히 바뀌는 거죠. 이 개념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앞으로 산업 자체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내가 이러한 산업에 잘못 뛰어들면은 안 되겠다라는 당연히 저 보험도 말입니다. 자동차 보험, 보험회사, 자동차 관련된 보험 산업은 사양길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당장 그리고 경찰관도 교통경찰관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되면은 굳이 교통경찰관들이 길에 서서 어떤 통제하고 컨트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전기 동력화, 공유경제. 전기는 가면 갈수록 더 가격이 싸지겠죠. 물론 지금 현재 석유 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변동은 있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인 저는 현상에 불과할 것이고요. 그 배터리 산업 자체가 기술 발전해 가지고 활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전기에 들어가는 그 생산비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도 해상 풍력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강원도 가면은 또 풍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쪽 부분에 에너지 부분은 변화가 많이 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테슬라의 전후방 수직적 통합 전략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에너지, 뭐 데이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뭐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거는 발전시키기 위한 뭐 기본이고,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우리 러셀 베고프가 이야기한 그 데이터의 위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강화하면은 정보가 되고, 정보를 강화하면은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을 강화하면은 지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러한 플랫폼의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적자 생존 어떤 세상에서 가장 상위 계층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기에, 뭐 전기차는 차세대 교통수단 바탕이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업입니다. 결국 이 부분 데이터 기반으로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오픈 소스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산업화의 표준화가 되도록.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모빌리티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데이터 독점에 변화가 올 수 있지 않나요? 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블록체인 개념 자체가 이 블록체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블록체인 개념하고 조금 정말 그 기반이 되는 원리하고는 조금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 완전한 그 뭐랄까요, 블록체인이 되기에는 아주 시간이 엄청 많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 자체가 분산 원장 개념이지 않습니까? 분산 원장. 어떤 데이터들을 다 분산시켜서 그 정확성을 가지고 온다라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게 이루어지기는 아직 새로운 개념 자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활용할 수도 많죠. 여러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정말 현실 세계하고 같이 접목되어서 모든 정보가 다 같이 공유되는 이런 세상은 좀 더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범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AI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이 자율주행 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도 확대가 가능할 거라는. 예. 테슬라의 경쟁 우위, 저는 당분간 이 경쟁 우위에서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태현이라는 친구가 테슬라로 갔을 때 왜 갔을까? 오픈소스 정책이라는 게요,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특허 제도라는 것이 뭐 만들어진 게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습니다. 특허 제도에 다른 면이 있는 거죠. 물론 특허 제도라는 것은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특허 제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특허 내에서 안주하면은 결국 성장 발전이 더디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가진 기술을 표준화시키면은 그 표준화에 의해서 산업 자체가, 여기 있네요. 그 테슬라가 전체 특허 중에서 배터리 특허가 67%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인용하는 사례가
56.6%라고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 산업 자체에서 테슬라가 표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그 브라우저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브라우저워. 그 뭐냐면은 넷스케이프하고 익스플로러하고 전쟁에서 넷스케이프가 자기네들이 그 어떤 이익으로 돈을 받고 판매를 하려는 정책을 했다가 결국은 그 익스플로러한테 진 거죠. 그 MS가 그 우리 OS 그 윈도우를 하면서 익스플로러를 공짜로 같이 해가지고 뿌렸지 않습니까? 공짜로 뿌렸을 때는 모든 것들이 그 익스플로러의 인터넷 그 브라우저가 표준화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 애플이 그거를 돈을 받고 판매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저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교수님 했던 마지막 질문에서 그런 주가도 결정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PER, 뭐 BPS, PBR 그것뿐만 아니고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시장 수급 상황,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 투자 심리겠죠, 그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주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얼마가 가겠다라고 일반적으로 꼭 그렇게 가겠다 안 가겠다라고 단정은 할 수는 없지만 전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충분히 혁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행동하는 천재. 미래를 조금 후의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생기면은요, 성공할 확률이 적을지라도 실행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것이 생기면은 성공할 확률이 적을지라도 실행하라. 그 실천하는 그 천재라는 표현이 참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는 그걸 충분히 실천했기 때문에 저만큼 어떤 회사를 키워왔던 것이고, 당분간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가 뭐 다른 기업들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충분히 데이터 기반 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하고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나름대로 테슬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테슬라가 어떤 회사이고 이 회사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는지에 대해서 던져드리려고 일부러 오늘 제가 강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많이 모자라고 그러지만은 혹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그래 됐나요? 여기 지금 안국동 사무실에 사람이 많이 오셔가지고 5시 50분이군요. 고모님 이쪽으로 안 오세요? 오늘 지금 뭐 파이썬 스터디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요. 와 진짜 거의 뭐 자는 시간 말고 계속 공부하시는 우리 박창규 고모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